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첫날은 다들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시는데 마지막까지 이 모습이 유지되길 바라면서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드림 KFA 멘토 FC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서 빨리 저희도 멘토 FC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전혜정 친구 벚꽃의 꽃말이 뭐예요? 중간고사입니다. 네,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래요. 여기 대본을 그렇게 써주셨는데 참 중간고사 잘 보셨어요? 다들? 끄덕이는 친구들도 있고 눈빛을 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가 중간고사가 지나고 또 이제 기말고사쯤 되면은 아마도 이 코로나에서 조금은 더 일상으로 많이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벚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4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보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드림 KF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와 용기를 주기 위해 2014년부터 벌써 9년째 진행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직업 탐색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드림 KF의 멘토 FC 2022년에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더욱더 특별해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멘토 FC의 구성이 진짜 단단하게 더 쌓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2022년도에는 멘토 FC의 이영표 단장님과 또 황인범 감독님을 필두로 다양한 직업군의 11명의 멘토가 함께하게 됩니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대한축구협회 CSR 콘텐츠 TF팀 활동부터 축구사랑 나눔재단의 인사이트 이벤트 초대, 그리고 축구사랑 나눔재단의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7개월간 오늘 같은 이 모습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이 오늘 55명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멘토FC의 첫 번째 멘토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11명의 멘토 분 중에 한 분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멘토님 누가 나오실까요? 자, 여러분의 기대 속에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OMG의 대표이자 DJ 펌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혁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AOMG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혁이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DJ로서도 활동했을 때 이름이 이제 DJ 펌킨이었어서 DJ 펌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최원성님. AMG에서 이제 ANR을 뽑으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또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AOMG 내에서는 ANR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 아티스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오면은 그 이후부터의 일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뮤직비디오, 그 다음에 앨범 커버, 그 다음에 뭐 마케팅, 프로모션, 아티스트마다 또 달라요. 어떤 아티스트들은 좀 뮤직비디오나 앨범 커버가 이제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아티스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는 음악적인 부분만 자기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서 같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같이 만들어지는 형태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정도 기획되는 형태도 있고.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ANR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게 가장 많이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 아이디어가 없을 때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서포트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ANR은 혹시 어떤 걸 얘기하나요?
회사마다 조금 또 업무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제작팀이라고 하고 음악 제작팀 한국말로 직역하다 네. 하면은 만들 때 필요한 업무들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큰 회사들은 이제 A&R이 따로 있고 뭐 비주얼 팀 따로 있고 마케팅 팀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제작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혹시 AMG에서는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직원 채용할 때 A&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크리에이티브한 면을 좀 많이 봐요. 창의적인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봐야 돼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냥 되게 쉽게 우리 회사 아티스트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누구누구의 누구누구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뮤직비디오의 감독은 누군지 프로덕션은 누군지 그런 부분들 앨범 커버, 앨범 디자인하는 작가들 요즘에 또 누가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보는 그런 정보들. 그죠? 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종에서 취업을 할 때도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런 뭐 아티스트들의 이제 뮤직비디오나 앨범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유심 있게 보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또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정지훈 학생? 저는 지금 프로듀서로 곡도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큰 물로 좀 나아가고 싶어서 준비 중인 학생인데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 그 사전에 좀 음악을 미리 받아서 들어봤었어요. 오, 어떤 음악이었어요? 이분이 만드신 음악인데 힙합 트랙도 있었고 네. 좀 전자음악 같은 것도 하나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맞죠? 딱 들었을 때 되게 바이브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하다 네. 보면 진짜 좋은 기회가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있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박세영 친구의 질문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음악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최근 경영이랑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전문 경영인이 아님에도 경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떤 경영 공부를 하셨는지 뭐 안 했는데 쉬었다 뭐 이런 건지 궁금하고 어떤 회사 대표로서 어려움을 극복하신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고 AUM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막 시스템 잡아서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막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부담 없이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제가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진행하고 뭐 앨범을 진행할 때마다 아티스트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의지를 하고 경영은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크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멋있는 뮤직비디오 만들자, 멋있는 트랙 만들어서 뭐 많은 공연들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고 한 5년차 되는 시점부터 조금 이제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형님들 사업적으로 뭐 아까 말한 야놀자 네네. 대표님이랑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이제 조언을 듣고 하면서 사람 채용에 있어서 되게 이제 다방면으로 선택을 했던 것들. 10년 동안 AUMG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뭐 이겨낼 힘? 뭐 이런 게 사실은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2020년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 해외 스케줄들 잡혀있던 것들이 싹 취소되고 뭐 해외 뭐 팝업, 콘서트, 투어 뭐 이런 것들 다 취소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저도 그랬는데 네.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공연 같은 것들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네. 콘텐츠를 또 만들기까지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좀 극복을 했던 거였죠. 뭐 위기였지만 또 기회로 맞아요. 잘 만들어내신 대표님의 힘. 그치만 저희는 이제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시절이 있었고 진짜 저는 막 정신없이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음악 분야에 오기 전에도 저도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알바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하던 저는 계속 항상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고 그만둘 때 저 관리했던 관리자분이 항상 못 그만두게 막 되게 역제안해 주시고 회의를 하다가 나는 그만둔다고 했을 때 당장 줄 테니까 그만두지 마라. 막 이렇게 하고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런 AUMG라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도 그냥 재밌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좀 놓치지 않고 좀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그 순간에 그 시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은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마음 따뜻해지는 말인 것 같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멘토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나는 스포츠 마케터가 꿈이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스포츠 마케터. 네, 역시나 맞네요. 제가 항상 질문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스포츠 마케터란 무슨 직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꿈꾼다고 해서 나도 희망 직종이라고 썼는데 그 직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스포츠 산업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 유택형 전무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 전무를 맡고 있고 지금 월스포츠의 전무로 있는 유택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학생들의 꿈의 직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전무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사실 원래 저는 그 축구 잡지 편집장을 했었어요.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잡지 시장도 되게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회사에 에이전트 사업부가 같이 있었는데 필드 경험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잡지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잡지로 못 돌아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에이전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가득 전무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봤어요. 질문지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에이전트 관련한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이제 어떤 관심의 정도, 관심의 깊이가 더 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축구협회 또 축구상을 나눔재단에서도 그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그 골든 찬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에이전트 협회가 후원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직업 윤리를 좀 바로 세우고 그래서 직업적 이상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축구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만 얼마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되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그 에이전트 비즈니스 변화가 스포츠 산업의 전망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런 빅마켓 시대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시장의 파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선수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크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축구도 그렇지만 서구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우리의 그 거부감이랄까 저항이랄까 이런 게 본원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비즈니스의 형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형식이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 그 스포츠 다큐멘터리 예전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NFT라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아직 잘 안 와닿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쪽이 훨씬 다른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같은 미디어 다채널 시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같이 전통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법률적인 소양, 그리고 영어, 이런 어떤 전통적인 덕목 외에 뉴미디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NFT 같은 신사업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수들이 등장하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지금 방송 쪽 전문가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선수의 프로퍼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새로운 과제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최원석 씨. 네. 근데 동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처음 나가는 건데 에이전트로서는 어떤 관리가 또 들어갔는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혼의 대화를 하려면 우리 직원 중에 상빈이하고 한 10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30대 초반의 직원이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더 좋겠다. 왜냐면 제가 좀 느꼈어요. 제가 느꼈다면 정상빈 선수는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큰 숙제인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까 손든 분이 하나 보셨는데 한 분이? 유창환 학생. 에이전트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 산업 그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와 그런 이제 스포츠 관련된 이제 미디어와 이런 에이전트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미디어하고 좀 어떻게 좀 접목해서 이렇게 발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레가시 미디어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다가는 이제는 큰일 나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OTT에서의 스포츠 다큐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제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안 봤거든요. 우리 구자철 선수가 유튜브를 2년 반 전에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것도 막 반대했어요. 저의 유튜브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나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선수의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방적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덕목에 대한 노력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덕목들이 더 많아지고 다양화된 거지, 이것이 옮겨갔다고 보시면 조금 곤란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전문님이 오실 때는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네, 진짜요. 다른 시간은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전문님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받고 오늘은 또 이제 전문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장식할 친구를 한번 전문님께서. 저기 먼저 본 분이 정영호님인 것 같은데. 네, 정영호 학생이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게이밍 풋볼 매니저하고 드라마 스토브 리그에서도 에이전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리는 에이전트는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지, 혹시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전문님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스토브리그 혹시 보셨나요? 봤죠. 에이전트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렸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세간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저희가 그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스토브리그처럼 프로스포츠 비즈니스를 다룬 작품이 많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작품이든지 빌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그려지지만 않으면 그것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저희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영역,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시장 자체의 파일을 키우는데 기여하시는 어떤 뉴 타입의 에이전트가 되셨으면 좋겠다.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필드에 가시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토브리그 같은 작품에서 에이전트가 좀 부정적으로 그려진다고 해도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많은 편이 낫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34살, 35살짜리 팀장을 할 때였는데 제가 28살로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회사를 4번 옮겼거든요. 그때는 제가 의욕이 너무 넘쳐서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그래도 그 압축적으로 했던 경험이 우리 에이전티를 하는데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 시간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미디어 관계자들하고의 약속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중요한 취재원이 되고 우리도 선수의 그 미디어 코퍼레이션을 위해서 미디어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은 언론대학원을 나왔어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나왔는데 왜냐면 일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뉴미디어랄지 이런 쪽에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도 열심히 익히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축구를 빼놓지 않고 보는 거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축구 기록이나 축구 선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할 거라면 축구 매니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축구 보는 게 훨씬 즐겁기 때문에 그냥 뭐 밤새 축구를 보고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그 얘기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축구나 스포츠 관련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읽어두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직업이잖아요. 지금 영어를 한자 못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한 2, 3년 지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1, 2년이 지나면 비즈니스 하는데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시라. 이거 우리 협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아마 이게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쉬운 5분이면 책을 한 권씩 다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약속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최의락친구 유니폼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유니폼 입고 온 친구 몇 번 봤는데 오늘의 강의는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강의도 되게 좋았고 궁금해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주시려고 해주셔서 너무 일단 다들 감사드리고 그것보다 다른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약간 수준높고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강의였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5월에 더 강력한 라인업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는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달에 이 55분 다 함께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